좋아요, 구독.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오민 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국내 증시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지수 반등 나오면서 좋은 흐름 보여주는 듯 했거든요. 그런데 코스피 지수나 코스피 200은 상승을 했죠. 그런데 코스피 지수 자체는 2포인트 빠지면서 약보합세에 머물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증시 상당히 좋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도 685.42포인트 기록하면서 3.86포인트 상승을 했지만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승 종목 수는 코스닥 압도적으로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상한가 한 종목, 코스피에서도 상한가 한 종목, 상승 508종목, 그리고 보합 40종목, 하락 391종목으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하면서 그래도 나름 오늘 기술적 반등 충분히 노렸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아마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이제 국내 시장의 자금이 완벽하게 좀 쪼그라들었다라는 거. 그게 조금 좋지 못한 징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로봇, 히토류, 제약바이오가 오전 섹터 중에 강하게 나왔고요. 오후에는 우크라이나 재건과 이 김동연 현 경기도지사 관련주들이 좀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현 의원인데 현 국회의원인데, 이 이재명 씨 1심 판결 나옴으로 인해서 이 김노현 씨 관련한 이 정치 테마주가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럼 그만큼 지금 시장은 이슈 하나만으로 뭐가 하나 나왔다 하면 단기적으로 움직이는 하락장의 전형적인 신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주요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이슈라기보다 오늘 지수나 앞으로의 지수의 흐름을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격적인 내리막 코스 시작될 겁니다. 오늘 여전히 코스피 지수 약보합으로 마감 지었어요. 어제는 강보합이었거든요. 반등 나오는 듯 했으나 소폭 상승. 우리 이제 당구 치시는 분들 깻잎 한 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깻잎 한 장 차이로 지금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수렴을 하고 있어요. 과도한 낙폭을 좀 어느 정도 소화를 하고 다시 한번 힘을 모았다가 다시 한번 하방의 추세를 내려는 움직임이 강한 것으로 아직까지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개인만 319억 원이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외인 795억, 기관 144억 순매도가 나왔는데, 순매도 금액 자체가 뭐 4천억 합쳐갖고 규모가 1거래량이 7천억 정도 되던 규모가 지금 매수매도 합산을 하더라도 1,300억, 1,500억 규모가 그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외인 기관 개인까지 순매수, 순매수 금액을 합쳐도 합산을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합산을 했을 때 1,000억이 되지 않는다는 거는 오늘 시장 뭔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 자체가, 시장 자체가 쪼그라들었어요. 완전히 메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가적인 하락은 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증시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인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 잘 간다고 하죠. 그런데 미국 증시 나스닥 지수, 특히 국내 지수에 영향을 받는 나스닥 지수, S&P 지수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다우 지수는 우량주, 대형주 위주로 좀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이는 경향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증시만 잘 간다고? 아닙니다. 지금 3일 정도 3, 4일 정도 미국 증시 일주일 동안 조정받았어요. 이 조정받았는데 이 지지선 이탈하게 됐을 경우에,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트럼프 2기 빠르면 12월, 그리고 늦으면 내년 1월 미국 시장도 저는 하락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우리가 너무 장밋빛 희망을 가지면 안 된다.
지금 소문 듣고 계속해서 우리나라 자금 미국 증시로 빠져나가고 코인으로 빠져나가고 다들 소문 듣고 미국 증시 찾는 거예요. 이게 어느 순간 기존의 밑에서 바닥에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던 매물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린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들 발생하게 되면 미국 증시도 어쩔 수 없는 하락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 시장, 다음 주 월요일이죠. 공략할 종목. 사실 국내 종목, 특정 이슈, 트럼프 테마와 그리고 머스크 테마. 이거밖에 볼 종목이, 이런 종목들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슈 타고 많이 올라온 종목들이 포진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을 줄 때 잡거나 지금은 보유한 자들의 영역이다. 혹은 단기적인 변동성만 노리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종목 바로 코덱스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라는 상품입니다.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시장 하락장에 베팅을 하고 원달러 환율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에 확실하게 베팅을 걸 것 같아요. 지금 어제 그리고 며칠 전에 PPI 생산자 물가지수, PC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걸 두 가지 지표를 합쳐서 PCE 미국 연준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PCE 지표를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합산을 해서 평균을 내고 PCE에 들어가는 항목, 그리고 들어가지 않는 항목을 더하고 포함되지 않는 항목을 빼고 계산을 했을 때 월가에서 예상한 PCE 예상 상승치는 소비자 개인 소비 지출이죠. 개인 소비 지출이 0.3% 증가할 것이다라고 해요. 시장의 예상치는 0.2% 증가가 나오면은 그래도 평균치는 예상이 된다. 그런데 이전에 더 크게 상승이 나왔거든요. 0.3% 증가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떨어졌지만 여전히 물가가 소비 지출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극할 수 있는 수치예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이죠. 새벽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이 나왔냐면 지금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을 것이다.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확실하게 매파로 다시 한번 회기를 했어요. 이 얘기거든요. 금리 인하 하긴 할 건데 인플레이션 다시 올라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속도 줄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1.5%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원화를 예금에 넣었을 때 나오는 기준금리대로 이자가 발생을 하게 될 경우에 원화를 맡겼을 때 금리는 3.5%예요. 그런데 미국에다 갖다 맡기면 더 많이 준다는 얘기죠. 1.5%만큼 이자를 더 쳐서 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달러의 환율의 가치가, 달러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거예요. 더 안전한데 이자도 많이 주네? 하면서 달러화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면서 여기서 한 가지 이슈가 더 있죠. 내년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입니다. 트럼프 2.0이라고 불리는 더 강력해진 트럼프가 돌아왔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하지 못했던 것들, 관세 인상이라던가, 그리고 중국에 대한 대중무역 관세 추가하겠다, 뭐 덤핑이라던가 이런 거 다 규제하고 중국 말려 죽이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예요. 다만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생산을 했을 때 물가가 상승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세계 공장의 역할을 했어요.
전통적으로 미국 중국이 어느 정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고 나서는. 그런데 이 중국이라는 국가는 수출을 해야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물론 자국 내에서 내수 경제 규모가 크니까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감당해낼 국민들이 없어요. 부익부 빈익빈 커지긴 했지만. 하지만 이런 것들이 중국에서는 소비로 이어질 수 없는 상황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수출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 수출 관세 엄청나게 올려버리면 중국의 무역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다 중국은 현재 디플레이션 상황에서 내수 시장이 얼어붙어 있어요. 지금 내수에서 내수 소비 진작을 하지도 못하는데 수출마저 안 된다? 중국은 타격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중국은 다른 해외 국가에서 어떤 원자재나 이런 것도 또 수입을 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광석이 모자라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철광석 같은 경우에 물가 올라가서 공장 못 돌리게 되면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전반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달러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플레이션 지금 증시만 놓고 보더라도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올리겠다. 그러면서 증시 하락했죠. 그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잦아드니까 인플레이션 잦아들었어. 이제 연준에서 금리를 내릴 거야. 내려도 될 것 같다. 기대감에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상승을 했다. 이제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했죠.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인하를 해야 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기준금리, 미국의 기준금리 어느 정도 이렇게 플랫하게 간다는 얘기예요. 평평하게 어느 정도 유지를 했다가 다시 한번 인하를 하더라도 지금 예상하는 거는 내년에 한 번 25bp 정도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환율 상태가 계속해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 기준금리의 차이에 의한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IMF 때 1964원, 4.8원이란 최고치지만 1800원, 1700원대 환율은 제가 유지했던 걸로 봤어요. 리먼 사태 때 1509원이었어요. 지금 환율 최고 얼마까지 올라갔죠? 140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바로 어제 1420원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1500원대로 넘어가면 안 돼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400원대에서 어떻게든 맞춰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환율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달러화의 강세가 나올 때는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달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떨구진 못하거든요. 얼마 전에 이제 N달러 환율 150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150엔에 1달러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150이 넘어갔을 때 일본 정부에서 달러를 엄청나게 풀었죠. 그러면서 채권 수익률이 갑자기 뚝 떨어졌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150이 넘어갔어요. 이때 썼던 돈이 500억 달러를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외환보유고 지금 4천억대예요. 4,200억 정도 지금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4,200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는데 10% 넘는 자금을 때려 부어야 돼요. 일본은 1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4천억 그 반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는 10%가 넘어야 되는데 일본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했던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푼 달러 완벽하게 회수를 못해요. 이 달러를 풀었던 이 달러 일본 중앙은행에서 풀었던 달러를 그만큼 다시 회복을 시키면은 그 보유량을 다시 올리잖아요. 환율 상승 다시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팔아서 떨어졌다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다 싶으면 또 다시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서서히 줄어나갈 거예요. 근데
트럼프 임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4년 동안 이런 고환율 일어날 수 있다란 얘기예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나왔을 때. 원달러 환율 치솟 쓰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는 1,500원까지 가는 거 막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 계속해서 상승하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이 종목을 강력하게 좀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격 분석 차트를 통해서 가격 분석 한번 해볼게요. 앞전에 2022년도죠. 2022년도 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그런데 이 상승 추세 유지를 하면서 삼각수렴 형태가 만들어졌거든요. 정말 완벽하게. 그러고 나서 이제 돌파가 나왔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15,000, 지금 현재 종가가 15,735원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15,200원? 조금 내려오면, 지금 현재 국내에서 원달러 환율을 풀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내려올 수 있다. 그러면 약간 조정받았을 때 15,200원 부근에서 매수 한번 들어가자. 라고 이제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저는 이거 14,500원까지만 보도록 할게요. 14,500원. 절대 여기까지 이탈 안 나올 겁니다. 우리나라 500억 달러 못 풀 거예요. 한꺼번에. 한 달 동안 500억 달러 못 풀어요. 아무리 많이 풀어도 한 200억 달러? 원달러 환율 상승하는 거를 막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이상 풀어버리면 다시 매수하려면 그만큼 또 많은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이 자리 다시 안 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달러 강세에 확실하게 좀 베팅을 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안전 자산으로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물론 파생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ETF 상품이에요. 하지만 기본으로 잡혀 있는 이 기초 자산이 달러예요. 안전 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한 파생 상품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반드시 달러 강세 유지가 될 것이고, 이 달러 강세로 인해서 하락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쪽으로 투자 시야를 넓혀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황 그리고 우리가 공략해야 할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